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짚어보는 문관현의 통일열차. 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전협정 체결이 7월 27일, 그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5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우리나라,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는 걸 좀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그 조간 일부에 예. 다음 달 중으로 빠르면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 사자가 참여하는 정전 선언을 채택하는 행사가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그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연내에 종전선언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 사자회담을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약 한 달 뒤인 5월 하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났었는데요. 이 이후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경우에는 남북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삼자 회담이 추진이 돼서 그 종전선언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에 관련돼서는 참여 주체가 삼자가 될지 사자가 될지는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일단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도 역시 계속 같은 뜻을 보였고, 특히 김영철 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그 종전선언이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서 싱가포르에 가서 남북미가 삼자가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일단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이틀 뒤로 다가온 7월 27일 이제 정전협정 체결일인데요. 이때도 역시 지금 남북미 간에는 이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은 상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린데요. 여기서 남북 그리고 미국의 외교장관이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상이 굉장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게 9월 하순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각국의 세계 정상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세 나라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채택할 경우에는 그 구속력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달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그리고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현재 아주 높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기자, 그런데 지금 당연히 우리가 전쟁 직접 당사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한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그리고 미국,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채택할 경우에는 바로 일단 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 평화 체제의 논의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이런 정전협정 체제는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27일 정전선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65년 동안 계속 이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그 전쟁의 중단 상태인 종전 체제를 종식하게 되면 결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현재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존속 여부까지도 계속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꺼내기에는 큰 카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예. 실질적인 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은 미국에서는 이러한 큰 카드를 북한한테 덥석 내놓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현재 일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그 신중론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는 이제 손에 잡히는 그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만들어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급하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를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종전선언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북한에서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은 종전선언을 좀 기대를 해보고서 장소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은 결국 이제 판문점이니까 예. 판문점에서 결자 해제하는 차원에서 이 종전 선언까지도 한다면은 굉장히 상징성은 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의 정상들이 이미 4월과 5월 두 차례나 이 판문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이 분단 상태를 상징하는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남아있는 판문점이라는 공간에서 현재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전 체제를 이제는 종식할 수 있는 마지막 선언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제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일단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이 판문점보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었는데요. 백악관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밝혀놨기 때문에 예.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총회라는 국제 무대의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그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빅 이벤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북미 간에 또는 북중 간에 남북 간에 이런 정상회견은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지만 예.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어떤 그 상징적인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바로 유엔 무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이런 판문점이라는 공간보다는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그 판문점 선언이 유효하다면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열어놓고 예. 추진할 걸로 현재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행사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슴 아픈 이벤트입니다.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 상봉 신청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궁금합니다. 상봉 신청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20번째 맞이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예. 예정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날 우리 측에서는 당시에 200명 그리고 북측에서는 250명의 이산가족에 대해서 예. 현재 살아있는지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서를 각각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자체 인력과 조직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단 상대방에서 생사 확인을 의뢰온 이 이산가족 대상자들 직접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예.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한 그 상봉을 요청을 해왔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확인을 해서요. 그 결과를 오늘 봉투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결과를 이제는 그 교환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 중으로 이 250명, 200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이러한 그 선발 과정을 더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100명씩 이산가족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정대로 된다면은 이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박근혜 정부의 금기고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처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까지
그동안에 이제 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어서 그 면회소가 폐쇄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설을 보수하고 이번 그 상봉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런 그 사항들이 유엔 대북제재 사항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유엔에 과연 이산가족 면회소를 시설을 보수하는 이러한 물자 지급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 답변이 와서 그거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돼 있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유엔 대북제재 관문까지도 현재 순조롭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20일로 상봉 행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위협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2016년도 당시에 그 중국에서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집단 탈북한 이후에 예. 북한에서는 이 12명, 어쩌면 이제 13명 지배인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들도 역시 이산가족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이산가족을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서 기획을 해서 납치를 해서 결국은 가족 간에 서로 흩어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북한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빠른 송환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1일자에서도 보면은 이 납치 과정에 대한 그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 박근혜 정부가 꾸며낸 이런 기획 탈북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강도 높게 일단 해결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특히 제네바에 있는 유엔 기구까지 동원해서 해서 결국은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직접 국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는 이 여종업원들이 그동안에 자신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행선지도 모르고 결국은 남한을 온 경우도 있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는 결국은 북한도 갈 수가 있고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제3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을 내놔서 굉장히 미묘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예.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결국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예. 한국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간다거나 또는 제3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예.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자신도 직접 그런 그 여종업원들을 면담한 결과 본인들의 의사가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이런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또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종전선언에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지막 이슈도 아주 좋은 이야기가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당시에 이제 공동선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서해 이성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를 약속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러한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에 있는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지금 사진이 확인된 나오고 바에 있습니다. 따르면은 예. 네 맞습니다. 저 사진물 가운데 일단 그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를 하기 전에 예. 일단 조립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조립을 하던 궤도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기 적혀 있네요. 네, 이 구조물이 일단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액체 연료 엔진 개발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험대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체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는 그러나 그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 산화제 그 벙커, 그러니까 연료를 지금 담고 있는 그런 탱크인데요. 예. 이 부분과 발사탑, 굉장히 높은 이런 발사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해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해체가 진행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2주 동안에 북한 당국이 이러한 서해 위성 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이런 인공위성 발사장이 상당 부분 현재 해체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북한이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도 당분간은 자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당분간은 자제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북한 정세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